김대진 과장님은 경북이대 내과를 졸업하고 학부마병원 소아내과하고 과장님 계십니다. 이분은 멀티플레이어, 야구 축구로 말하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초음파, 복부 초음파, 거기에다가 EUS,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기내과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상 검사를 다 할 수 있고 아주 정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대진 과장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탁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보험급여에 대비한 합법고 종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소견보다는 사진을 한 번씩 자세히 보는 것들, 그 다음에 비디오를 한 번씩 보는 그런 것들로 간단하게 하는 게 좋고, 복부 초음파는 특히 소화관 초음파 역시 제가 설득이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간단한 것부터 자꾸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차는 소화관 초음파의 스캔법, 그 다음에 중수질환, 그 다음에 기타 소화관 질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관 초음파의 스캔법의 특징은 증상인데 관찰하기 어렵고 병변이 있을 때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병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화관 벽의 비우와 층, 구조, 상태, 변화, 예강의 확장, 흡유 증가, 주위 지방과의 변화, 림프절 배제, 액체 저류 등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최대 통증 부위를 중심으로 관찰한다. 그다음 저주파 탐촉자로 전체적인 소화관의 지형을 관찰하고 고주파 탐촉자로 병문을 자세히 관찰한다. 저주파를 보고 고주파를 조로 본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패스로지 컨디션은 소화관 벽의 비유, 아까 말씀하신 층 구조 상태 변화, 내강 확장, 흡유 증가, 주위 지장 조직의 변화, 림프절 비대, 그다음에 액체 저류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소화관 벽 비유가 있고, 소화관 벽이 이제 두꺼워져 있는 거, 내강 확장, 그다음에 혈류 이제 증가되는 거, 그다음에 주위 이제 지방의 변화, 그다음에 이런 림프절들이 관찰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원장님께 잘 말씀하셨지만 이용한 이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위나 소화관은 기본적으로는 파이브 레이어입니다. 뮤코자, 그다음 뒷뮤코자, 서브뮤코자, 머슬, 그다음 시로자는 알지 않습니까? 주로 어떻게 하냐?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입니다. 그 중에 까만 게 머슬입니다. 그러니까 2층 뒷뮤코자에 해당하는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 감고, 그 다음에 4층 프라퍼 머슬이라고 하죠. 4층이 감습니다. 그러니까 감은 거는 머슬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얀데 2층과 4층이 감습니다. 2층은 너무 얇죠. 상당히 얇고 4층이 머슬을 좀 두껍죠. 어쨌든 5층으로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그 중에 2층과 4층이 머슬 레이어다.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말하는 머슬은 4층이지 않습니까? 프라퍼 머슬 4층이고, 그래서 1층, 2층 이런 거는 혼합된 경우도 많고, 어쨌든 5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고했고, 그 다음에 점막 근팔 점막층 되었고, 그 다음 서밀코자, 그 다음에 머슬, 그 다음에 고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것도 말씀하셨지만은 벨트메 이제 뭐냐면 3.5MHz 왼쪽 거고, 이건 7.5MHz 저주파, 고주파가 되겠습니다. 저주파가 되면 잘 아시겠지만 터미널 일륨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시쿰, 그 다음에 아펜디스로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터미널 일륨에서 시쿰, 아펜디스가 나가는 경우. 그래서 이제 4번이 뭐냐면 말단내장이 되겠습니다. 말단내장이 돼서 4번으로 나가서 맹장으로 나가서 아펜디스로 나가는 거. 그 앞쪽에는, 그 뒤쪽에는 뭐냐? 소아스 머슬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터미널 일륨과 소아스 머슬 사이에 주로 아펜디스가 버딩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사비는 나 왼쪽에 먼저 이제 횡단면은 뭐냐면은 저주파로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로 이렇게 잡아보죠. 고주파로 바꾸는 거죠. 바꿔보면 역시 터미널 일륨에서 시쿰, 그 다음에 소아스 머슬의 앞쪽으로 아펜디스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기본적으로는 소아스 머슬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일약 베슬이죠. 일약 베슬, 그 다음에 터미널 일륨. 요거 세 개가 제일 기본적인 랜드마크가 되죠. 요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항상. 요게 제일 기본이 이제 초보자는 제일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A 콜론, 다 보려면은 T 콜론, 뭐 D 콜론 이렇게 하우스라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A 콜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 넥툼은 뭐 여기 뭐 UBD에 있고,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콜론은 요 사진을 별로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그모이드 콜론은 역시 레프트 스와스 머슬의 그 스와스 머슬의 앞쪽에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을 찾는 하나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복부 초음파의 분류를 이제 보면은 현재 이제 복부 초음파가 5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1번은 지금 보험이 되고 있죠. 근데 2번 충수와 소장 대장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충수와 소장 대장이 이렇게 저희 병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수 주로 초음파, 그다음에 소장 대장 초음파에 나눠서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중수 초기 초음파에 이제 이전에는 뭐 2014년 기준으로서는 5가지가 표현이 하게 됩니다. 상행 대장의 횡단면, 상행 대면 종단면, 해맹판의 행스캔, 충수동기의 장축, 충수동기의 횡축. 아까 원장님께서 하신 때 해맹판은 행스캔을 빠졌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다시 보면은 상행열장의 횡단면이 되죠. 횡단면이 되고, 그 다음에 종단면, 상행열장의 종단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상행 초음파 프로브를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맹판의 이제 횡단면 다시 이렇게 되면 요런 식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펜딕스의 장축 사진, 그 다음에 단축 사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5개의 기본 그 하복부 초음파의 기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저주파 프로브로 이제 먼저 내려갑니다. 저주파 프로브에서 이게 스플린 기능이가 보이죠? 저주파 프로브에서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아펜딕스를 소아스 머슬 찾는 방법에 소아스 머슬이 나타났죠. 위에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그래서 쭉 키드니가 나오고 어펜딕스 어센딩 콜론이죠. 쭉 내려가서 뭐냐면 소아스 머슬이 나왔죠. 그래서 이건 현재는 지금 아직 그 뭐냐면은 롱지튜디널 스캔이죠. 롱지튜디널 스캔에서 그 다음 롱지튜디널 스캔에서 다시 트랜스퍼 스캔으로 돌리고 있죠. 제가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돌려서 소아스 머슬이 나오고 앞쪽에 이제 일륨이 나오게 하는 이런 사진용 일약 베슬이 관찰되게 되죠. 돌려서 일단은 대충의 일약 소아스 머슬과 레벨과 일약 베슬 그다음 터미널 일륨의 대부분 대충의 사진을 돌리게 되겠습니다. 동단상에서 횡단상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펜딕스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시큼에서 버딩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펜딕스 사이트 타입을 나타내는 건 버딩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타입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제일 찾기 쉬운 건 리티로 일리아를 주로 찾지 않습니까? 리티로 일리아야지 일리아를 찾을 수 있죠. 일리움 뒤에 있는 거고 꼭 그러니까 또 리티로 일리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는 일리움에서 일리움이 많으니까 리티로 일리아를 찾고 그거 아닌 경우에는 시큼에서 버딩하는 것을 찾아야지 아펜딕스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로는 일리움 뒤에 그걸 있는 거는 그걸 찾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버딩하는 시큼에서 버딩하는 걸 위주로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소아스 머슬이 있고 시큼에서 터미널 일륨과 버딩하는 부위죠. 버딩하는 부위를 찾고 이렇게 제대로 따라가 끝까지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일약 베스 끝까지 있는 제일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끝까지 다 찾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일부에서 시작해서 버딩하는 부위를 찾아서 끝까지 가는 경우 아니면 일부를 찾아서 다시 거꾸로 찾아보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정상 아펜딕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버딩을 하게 될 건데 잘 보십시오. 좀 할까? 여기 버딩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버딩 해가지고 여기 또 안 보이죠 지금은요? 지금 안 보이죠? 가리고 여기 지금 나타났죠 지금 여기 지금 나타나죠? 나타나고 또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고 여기 지금 해가지고 실컷 내가 딱 들어가는데 보이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보이죠 이거? 여기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이게. 이렇게 시큼의 버딩까지 여기 버딩하는 걸 찾는다면요. 이 사진을 또 보면 지금 요건 무슨 보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펜딕스가 이렇게 가지고 요건 아펜딕스가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 형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펜딕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펜딕스는 버딩하죠. 버딩에서 이렇게 지금 소아스 머슬 쪽으로 가나요? 뒤로 돌아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일로 가고 있죠. 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무조건 소아스 머슬 앞에 리티랄 일리아로 가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보지만 가능하면 시큼의 버딩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일반 노멀 아펜딕스는 뭐 이런 강의는 많이 들을 수도 있지만 맥시멀 아웃라인에서 6mm 이하
그다음에 뮤랄 시크니스 2mm야, 컴프레시브, 노텐딩에스, 그다음 가스와 피시스로 차려져 있고 컬러 블루가 관찰되지 않죠. 그다음 블라인드 앤드 투 글라스 스트럭처 오펙 스타시스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것도 한게 있죠. 인트라뮤랄 게스, 이거 항상 보면은 아펜디스 내에도 깨끗하지 않고 게스가 있는 경우 아펜디콜리시아시스, 그다음 피시스 임팩티드 아펜디스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혹 헷갈리는데 당연하지만 돌이 있으면 어쿠스틱 섀도우가 있어요. 돌이 아펜디콜리시아시스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게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희미하게 오히려 반향 현상이 생기죠. 반향 현상이. 그리고 분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균질한 모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균질한 모양으로. 그리고 이것도 하나 초음파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이자 질환의 증례 잠깐 말씀드리면 29세 남자분이고 아펜디스가 이제 확장되어 있죠. 확장되어 있고 아펜디콜로시아시스가 있죠. 여기 지금 아펜디콜로시아시스가 있어가 어쿠스틱 지금 섀도우가 있고 이게 에콜 지금 컬러를 때문에 컬러가 되게 좀 뜨면 좋은데 컬러가 좀 되게 뜨진 않고 원래는 컬러가 뜨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페리 아펜디시아 팻 인플라메이션으로 팻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좀 뭐냐면 종단상으로 롱지튜디널 스캔으로 촬영하는 그런 거고 역시 이거 자체는 지금 그 롱지튜디널 스캔으로 촬영하는 그런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mm로 나오죠.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여기 돌이 있죠. 아펜디콜리시아시스가 이게 있거든요. 여기 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해서 염증이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큐트 아펜디사이티스 위드 아펜디콜리시스로 수술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오늘 제일 중요한 성인데 아큐티피컬 아펜디사이티스 파인딩은 타겟 리전에서 다이아미터가 7mm 이상, 맥시멀 그 뮤랄 시크니스가 3mm 이상, 아펜디콜리시아시스 있으면 도움이 되죠. 아펜디콜리시아시스 해도 반드시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니죠. 그 다음에 페리 아펜디시아 팻 인플라메이션, 그 다음에 non 컴프레시브 하죠. 컴프레시브 안 되죠. 여기서 컴프레션 해도. 그 다음에 베스큘라경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세컨드리로 림프노드가 커질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아펜디스에 들어있는 거 하복 인물이 가장 이제 좀 그래도 중요한 그런 소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케이스는 손준호 원장님 케이스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썸뮤코자가 있는데 두꺼워져 있죠. 두꺼워져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가 중간에 아펜디콜리시아시스 약간 관찰이 되는 하죠. 여기 지금 그리고 관찰이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그래서 이게 어큐 스프러티브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근데 불확명확한 충구조이고 중등도로 늘어난 충수 직경, 그다음 미층 점막 부위층이 소실해서 보행고의 점막 하층이 SM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이렇게 증가되어 있고 컬러 도플라에서 충수벽과 그래서 혈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프러티브 아펜디사이티스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류가 증가되어 있죠. 지금도 여기까지는 스프러티브 아펜디사이티스 혈류가 증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36세 여자분이고 그 아펜디사이티스 피라시미가 나이트 프랭크 비행인데 중수에 다이레이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컬러를 떼었을 때 에코가 증가되어 있으면 컬러가 증가해서는 안 되니까 증가되어 있지 않죠. 증가되어 있지 않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갱그러너스 아펜디사이티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에코 점막 하층의 구소적 공은 전체에 탈락되어 있고 농량을 시사하는 구소적인 액체 조류가 있고 컬러 도플라에서 이제 혈류가 감소 또는 소실되어 있는 이런 경우 그리고 갱그러너스 콜레시스타이티스가 되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경우는 37세 여자분이신데 박선호 원장님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 아펜디시스에 지금 월에 지금 디펙트가 있죠. 지금 디펙트도 있고 압세스 같은 게 관찰되는 것 같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충수가 끝까지 이제 월이 관찰되지 않고 디펙트라든지 이런 압세스, 페리 아펜디시아, 플루이드 컬렉션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퍼포레이티드 아펜디사이티스 케이스고 충수주의 액체 저류, 점막 하층에서의 전층 소실, 장막층의 파열, 비대상적인 충수벽의 비류, 충수주의, 농량주의의 후방 음영을 중반한 보액과의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퍼포레이티드 아펜디사이티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게 지금 10세대 남자인데 요 아펜디스에 처음에 버딩하는 건 정상이죠. 정상. 근데 마지막 키스달 아펜디스 어떻습니까? 확장이 지금 많이 좀 돼 있고 7mm라고 되어 있는데 제 케이스는 아닌데 여기서 뭐 텐데리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플로어도 좀 뜨는 것 같고 페리 아펜디시아 인플라메이션 약간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수술을 했는데 이런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술을 했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포칼 아펜디사이티스, 디스탈 아펜디사이티스라고 중추 전장 원위부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위부는 정상적인 중수이기 때문에 여기 참 진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근위부가 괜찮다고 해서 무조건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원위부를 끝까지 찾아볼 노력을 하고 만약 끝까지 찾아야 하는데 아펜디사이티스가 굉장히 의심된다면 필요하면 CT까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의 아펜디사이티스의 초음파는 저게 알드 아펜디사이티스, 수프러티브, 갱그러너스, 마일드 갱그러너스, 갱그러너스 아펜디사이티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 아펜디스 뮤코시의 케이스입니다. 아펜디스 항상 이제 뭐냐면 아펜디사이티스만 생긴 건 아니니까 여기 좀 볼까요? 여기 지금 아펜디스가 튀어나가고 있거든요. 아펜디스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완전하게 지금 이런 모양까지도 되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심한 케이스인데. 여기 지금 아펜디사이티스 돌아오죠. 아펜디스를 다 돌아오죠. 한번 더 볼까요? 아펜디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완전한 지금 라운드한 하이퍼에코에 안에 뭐 있는 디브리가 관찰되는 그런 성인이 되게 돼 있죠. 이렇게 관찰되는 성인이 되어 있고 CT를 찍어보면 아펜디스 주위로 해서 이제 여기 시스틱 매스를 관찰되죠. 아펜디스에서 오리진하는 매스거든요. 그리고 아펜디스에서 오리진하는 매스고 이 케이스는 아펜디스 뮤코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뮤신이 이제 아펜디스에서 어큐뮬레이션 되고 이제 그 다양한 뮤신이 그러니까 아펜디스 넥 쪽의 obstruction에서 뮤신을 dilation 시키는 이런 케이스고 뮤코실 가는 자체는 이렇게 여러 가지 패솔로지가 다 뮤코실이 될 수 있습니다. 뮤코살 하이플라지아, 심플 디텐전, 뮤시너스 아데노마, 아펜디시얼 튜머, 그다음 아데노 카시노마까지 모두가 이제 아펜디시아 뮤코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초음파 석연으로 이제 뮤신이 자였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진단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타 사관 질환이 되는데 콜로닉 매스에 대한 보죠. 이게 매스는 아니지만 초음파에서 다 매스처럼 보일 수 있고 월시큰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말리건트 리전, 그 다음에 비나인 리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T콜론 폴립입니다. 폴립도 초음파에 보이는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약간 낮은 튜브고 낮은 폴립이고 여기 좀 폴립이 보이죠. 여기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초음파에서 이게 항상 노력을 해보면은 폴립이 여기 지금 바오라 연결되는 거 제가 보는 거고 여기 지금 폴립이 보이죠?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고주파고 저주파로도 한번 봤습니다. 저주파로도 지금 폴립이 명백하게 보이죠? 여기 지금 바울도 보이고 이쪽 바울 연결된 것도 보이고 보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매스로 생긴 거는 초음파 다 찾아보면 보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뭐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케이스 꼭 초음파를 봐야 될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런 거 한번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대장암 초음파는 주로 이제 월시크닝이죠. 월시크닝 에시메트리컬 월시크닝 그리고 아까 전에 월시크닝 안쪽에는 하이퍼에코에 슈도키딘 사인 그 대장암 특징이고 그 다음에 바울로 예외가 그러면서 월시크닝이 디스트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우터스 모델 그 마진이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인필트레이션 그 다음에 리포노드가 이제 있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게 대장암이 아까 슈도키딘 사인 이건 너무 유명한 사진이고 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콜론에 68세가 IDA로 캔서가 나왔죠. 이건 EU에서 이제 사진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컨센트릭한 월시크닝이 있고 요거 한번 보도록 이게 슈도키딘 사인 요 밑에는 길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메스가 되거든요. 메스죠. 메스 슈도키딘 사인이죠. 이게 월시크닝이 있고 안쪽에 그 에코제니가 디브리 같은 게 있고 이게 기든이죠. 기든이죠. 슈도키딘 사인 나타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오늘 매스 자체만을 봤을 때도 매스 자체가 굉장히 월시크닝이 약간 그 명백하고 안쪽에 이제 그 하이퍼에코에 간 그런 것들이 관찰되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콜론의 월하고는 월이 다릅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겠어요. 그죠? 좀 어려우지만 일반적인 콜론 월과 영 모양이 다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지금 조영증과 총파라든지 이런 다른 항상 한 가지만 아니더라도 한 환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조영증과 총파에서는 콜론 메타스타시스 이 메타스타시스도 증명된 케이스고 다음은 이제 서브 에피세리알인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시스트 같은 거 3층 그 다음에 라이포마 여기 두 개가 많죠. 라이포마가 많죠. 그죠? 3층에 하이포에코이가 있고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칼시노이드와 기스트가 말리는 포텐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시노이드 2, 3층에 하이포에코이 호모지니어스 기스트는 멋을 넣어주니까 4층, 2층에 하이포에코이가 그런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스트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케이스를 보면은 이거는 터미널 일륨의 라이포마가 되겠습니다. 라이포마 이렇게 초음파 내시경도 그렇고 초음파에 이거 명백하게 매스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라지 매스는 초음파에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매스 자꾸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계실륨 증인데 계실륨은 잘 아시겠지만 벽에로 돌출하는 저액고 종계상으로 종계 내에는 고액교상이고 주위 점막의 부종에서 저액고 종계 외에는 고액고가 되겠습니다. 종계 내에는 당연히 뭐 컨텐츠가 있으니까 고액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위 장관은 저액고, 그 다음 종계 밖으로는 염증이 있으니까 팬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고액고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종계 내에는 뭐 컨텐츠가 있으니까 고액고, 그 다음에 염증은 저액고, 그 다음 밖에 염증은 고액고 이런 개념입니다. 아펜디사이티스가 되겠습니다.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다이버티큘라 색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다이버티큘라 색을 보는 게 중요하고, 소파울트리 셀커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이 폐시 변화가 주의했고, 인플라메이터리 다이버티큘럼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일리아이티스 케이스입니다. 이게 터미널 일륨 있죠? 터미널 일륨이 굉장히 월색이 심하죠. 그런데 이제 이건 뭘 말씀드렸으면 터미널 일륨 아펜디스는 정상으로 확인해야 돼요. 아펜디스 정상이죠. 아펜디스 정상이죠. 아펜디스는 정상이고 일륨만 두꺼워져 있을 때 요게 터미널 일리아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런 케이스 간혹 있죠. 젊은 사람한테 주로 이제 이런 것들 아펜디스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 여기 보이죠? 이런 케이스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어떤 게 있냐면 메젠테리 림파데나이티스. 림프노드가 지금 굉장히 많죠. 림프노드가 여기 굉장히 많죠. 시간이 걸렸으니 그래서 여기 림프노드가 막 관찰되고 이 케이스도 아펜디스가 정상인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펜디스 여기 보이죠? 아펜디스가. 아펜디스는 정상이고 림프노드만 커져 있는 경우, 그래서 임파데나이티스는 그 다양한 URI 의혹이고 림프노드가 3개 이상, 초덱시스 5mm 이상, 그 다음에 라운디드 클러스트, 그 다음에 인디아 월시큰이 관찰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펜디사이티스가 노멀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PMC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PMC 케이스는 뭐냐면 주로 뮤코자, 서뮤코자 두꺼워진 경우가 많죠.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전월이 시크닝일 수도 있고 주로는 뮤코자, 서뮤코자 월시크닝이 되게 되죠. 그리고 약간 주로는 이 케이스, 다음 케이스는 51세 UC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UC 케이스고 UC 케이스 역시 주로 뮤코자, 서뮤코자 월시크닝이 있고 아니면 뭐 전층이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개는 평평해지죠. 평평해진다. 이게 평평해지죠. 일반적인 바울보다는 굉장히 평평해지는 염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관찰되고 이게 지금 항문근처 쪽으로 되는 유테르스 근처고 즉 굉장히 평평해지는 이런 양상이 되고 뮤코자와 서뮤코자의 염증, 그 필요 종류에 따라서는 전층의 염증이 다르게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UC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좀 잘 보이죠? 다음은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케이스입니다.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케이스고 이것도 이제 뭐 역시 이제 터미 이게 아까 이게 시그모이드 콜론이죠.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내려가는 일부 디센딩에서 시그모이드 가는 길을 내서 역시 이것도 뭐 뮤코자, 서뮤코자 월시크닝 또 심하게는 항상 전층이 다 침범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스트레이트 돼 있고 굉장히 저액고로 스트레이팅 돼서 월시크닝이 관찰되는 이런 케이스가 이스케믹 콜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바울은 이 정도죠. 이건 지금 소장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까 밸브 같은 게 있는데 정상 바울이 굉장히 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 정도가 정상 바울이고 다음은 32세 이제에서 에피가트릭 아펜디사이티스 아까도 설명드리셨지만 주로 나노형 아니면 타원형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콜론과 연결되지 않은 어떤 이런 에코 올라가 있는 이런 메스처럼 관찰되는 거죠. 여기도 하고 가쪽으로 해서 림이 생길 수도 있죠. 림이. 그래서 이 자체는 그 콜론 올라가 연기는 안 되어 있지만 그 바깥쪽으로 해서 콜론홀이 관찰되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디센딩 콜론에서 그 디센딩 콜론의 패티, 포칼 패티 메스에서 주위 인플라메이션에서 아펜디자이티스 됐고 대장 이식까지 해서 특별하게 대장 내의 메스라는 특별한 질환 현상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말고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 뭐냐 소화관 초음파에서 소화관을 주로 하지만 이런 산부인과 질환 아니면 유레이터 스톤 같은 거라든가 다른 질환도 초음파를 해서 반드시 한번 염두에 봐서 다른 질환도 생각을 해봐야 바울만 항상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저주파로 해서 전체적인 대충의 어떤 소화관이라든가 산부인과 아니면 비뇨기과 질환도 뭐 아주 작은 질환을 발견할 수 없지만 큰 질환은 이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소화관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도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 김대기 선생님 가르쳤으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주시겠습니다. 다음은